주산전야 정말 장비가 이쁠 때는 안녕하세요 주식금수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장비가 이쁠 때는 이 그 장미가 그 보면 이 삽목이라고 꽃꽂이 비슷하게 가지를 잘라갖고 땅에 심으면 이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2년 3년 동안 기다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방치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2년 3년 지나니까 장미꽃이 쫙 피어 있는 거 얼마나 기쁜지. 주식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죠. 어느 순간에 꽃이 이제 다시 또 피잖아. KB금융이 보면 돈 잘 버니까. 그래서 자, KB금융 굉장히 어떤 좋은 기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뭐 거액의 금품수수.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이런 일들 뭐 항상 있어 왔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이런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두려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을 떠난 그런 어떤 모호한 느낌으로 적은 뭐 이런 거는 뭐 맨날 있는 일이죠. 아무튼 뭐 요즘에는 은행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을 얘기하죠. 이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게 자기가 돈 갚는 거를 기간을 설정이 가능한 게 이게 특이한 어떤 돈 빌리는 상품이죠. 그래서 50년 동안 그래서 대단하죠 보면. 그래서 자 보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이거 가계대출의 어떤 위험성은 그 항상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부터 뭐 제가 한 20년 지금 자 20년인가요 지금 20년 차인데 보면 20년 넘었나? 이제 2004년부터 했으니까 뭐 아무튼 뭐 잘난 건 없지만 아무튼 그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다가 그 가계대출 얘기하다 그 가계대출은 맨날 제가 주식할 때 맨날 가계대출 위험해도 뭐 주시장 별로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우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만 은행거래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출 만기 연장을 비롯한 유예 기간 늘려온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 이런 거야 뭐 별로 뭐 이런 거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요. 이런 거 반칙하면 반칙하는 애도 언제 맞대야 돼. 뭐 그쵸. 그런 부분 있고. 결국에는 KB금융은 그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은 뭐 어마어마해. 은행주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막 그 미국의 어떤 그 JP 모건처럼 막 KB 모건이 제2의 KB 모건 뭐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끝까지 살아봐야 되니까. 이거 시가총액 21조입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국민연금이 8.2, 블랙록형이 6점이고. 근데 우리는 뭐 소액으로 하는 거니까 이 어떤 큰 자금을 하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2008년 설립된 KB금융의 지주사로서 업계 선두권에 대한, 그래서 은행과 카드, 증권과 생명보험, 그래서 업계 1위를 가진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넘버원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4조 6천억, 6조, 그 다음에 5조 6천억이 되는, 그 다음에 6조 9천억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조 천억, 4조 3천억, 4조 천억, 5조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하네요. 그래서 ROE가 8.56, 9.80, 9.17, 9.58 이런 부분이 되겠고.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런 거 보야면 뭐 마음 편안하지. 뭐 KB금융 갖고 있는데 부안해 주식 못하겠어.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커피 한잔. 물론 뭐 말이 그렇지만 뭐 불안할 때가 있죠. 근데 뭐 좀 금방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가 내려오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올라오면 올라와서 좋은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식이지 뭐. 자 그렇게 해서 뭐 요즘엔 뭐 미증시도 이게 잘 올라오네 이제 미증시도. 미증시도 뭐 뭐야 이건 나스닥은 왜 이래. 뭐 아무튼 지금 뭐 나스닥은 조금 내려오고 뭐 다우지수 뭐 이게 변동성이 좀 약간이죠. 이건 뭐 안 변한 건가? 자 지금 잠깐만 미니 나스닥이 좀 떨어지고 있네. 다우지수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주식시장은 맨날 뭐 공포 두려움 막 했지만 이런 어떤 좋은 기업은 모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 너무 탄탄하죠 보면. 자 삐뚤어지 형이 얘기했던 자 요거 공부하고 갑시다. 자 1997년 아마존은 전망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었고 지금 상태도 양호했다. 자 그러나 나는 이런 새로운 형태에서 기회를 발견할 만큼 사고가 유연하지 못했다. 내가 마음 먹고 조사를 했다면 이런 유형의 쇼핑에 존재하는 거대한 시장과 아마존의 시장 확보 능력을 발견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나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생활 속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뭐 KB금융 직접 가보면 되지. 보면 가보면 막 어서 오세요 돈 빌려드릴게요 실적 잡혔네 뭐 이런 느낌. 굉장히 비즈니스가 좋잖아 은행은. 근데 보면 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은행은 좀 날로 먹는 그런 뭐 직원들은 그 완전 뺑이 치지만 직원들은 뭐 은행 마감 시간이 4시인가요? 4시인가 5시에 마감하면 그때부터 막 뺑이 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좀 이게 은행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더욱 좀 강화돼야 되는데 뭐 그렇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정치인이 아니니 뭐 저는 뭐 주식쟁인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오버지. 뭐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돈은 잘 벌어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KB금융이 뭐 상장이 47,000원 됐는데 5% 계속 쌓여도 이것도 대단하죠 보면. 근데 2008년부터 계속 보유했는데 5%면 뭐 시장 평균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뭐 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면 결국 그런 거 있잖아. 보면 이렇게 반드시 뭔가 어떤 꿈을 품어야 꿈을 품으면 막 저거 좀 덜 봐야지. 이런 거를 좀 여유자금 마스크를 써야지. 뭐 월급쟁이 형들은 좀 모아가는 마음 편하게 모아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초보분들은 좀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게 처음엔 좋습니다. 왜 그러면 초보분들은 실수하기 마련이거든. 재능충이 아닌 이상 이게 실수하기 마련이야. 그래서 실수를 한다는 존재에서 소형주 잘못 건드리다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형주는 뭐 이런 운항주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근데 기다리는 동안 공부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KB금융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배당도 많이 주니까 얘들아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그런 어떤 전략도 좋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